저는 뭔가 황제 펭귄처럼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황팽은 그래요. 그냥 황팽이 말하는 것만 봐도 재밌어요. 재밌고 왠지 모르게 힐링되고, 그건 이제 그 친구만이 가진 어떤 장점일 텐데 저는 그렇지도 않고, 저는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라서 말하는 게 조금 재수없는 것 같거든요. 너도 그렇게 생각할래? 아니면 우리 해녀처럼 뭔가 매 순간 감정의 폭이 커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되게 재밌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도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쟤 뭐야? 너 왜 거기 올라갔어? 내려와. 쟤. 해녀만큼 감정의 표현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게 재밌을지, 저의 이야기가 재밌을지. 워홀 막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보통 그렇겠지만, 이 워홀을 올 때의 감정이 그냥 뭐 내 젊은 날의 한 추억? 혹은 뭐 나 젊었을 때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약간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했었을 때 어떤 유능감을 느끼는지 이미 잘 아는 상태에서 휴식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오거든요. 아, 한국은 나랑 안 맞는다.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가서 좀 다른 경험을 해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저도 비슷했고요. 저는 그 시점에 이 망나니 강아지를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9to6를 하는 일반 회사원이 되기에는 이 아이를 그 시간 동안 혼자 둘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미세먼지 혹은 도시의 삶 뭐 이런 거에 학을 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2019년이었는데 캐나다가 아니면 그냥 시골살이라도 해야겠다. 나는 더 이상 서울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겠다라고 느꼈어요. 아무도 나에게 완장을 채워주진 않았지만 스스로 완장을 채워서 나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게. 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라는 예시가 되고 싶었어요. 행여랑 황폐한테도 그 당시에 했던 말인데, 나는 쪼다들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쪼다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예시가 되고 싶다? 어떤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류 사회에 편승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방법을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냥 보험처럼 넣어둔, 로또 되는 심정으로 넣어둔 캐나다 워홀이 돼서 이렇게 캐나다 워홀을 오게 된 거죠. 워홀러로서 생활을 할 때 느낀 점, 아, 역시 굉장히 환경이 좋구나, 아, 공기 좋다, 아, 이게 외국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다가 한 3개월 차 때쯤에는 진짜 이게 단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약간 이런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있었고, 되게 가치로운 일을 할 때 제 자아가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뉴스를 보고 되게 쉽게 화도 내고, 세상에 대해서 부조리한 건 부조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걸 되게 제가 즐기고 있었나 봐요. 실감은 못했지. 캐나다 오고 나서 진짜 완전 먼지처럼 생활하니까, 그림자처럼 삶을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던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나?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조금 이렇게 흐릿흐릿해지는 기분?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어떤 말을 할 때 나의 자아가 있었던 거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그러면서 약간 붕 뜬 게 서서히 가라앉는 시간들이 워홀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캐나다가 나한테 좀 맞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1년만 있고 가야지 할 생각으로 왔었는데 조금 더 있어보고 싶다. 특히나 이 망나니 강아지와 같이 왔으니. 당시 파트타임 일을 구했었는데 그 일이 풀타임이 되고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고 다 같이 일했던 워홀러 동기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 혼자 남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당시에 저희 사장님이 LMIA 비자, 외국인 노동 허가증 같은 거를 지원해 줄 테니 더 남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풀타임 LMIA로 하다가 영주권을 땄어요. 운이 좋았죠. 영주권도 딱 캐나다에 도착하고 영주권이 나온 그게 딱 2년 걸렸거든요. 근데 빨리 영주권을 따는 그 전형이 있어요. 그 이민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 가장 대표적이고 빠른 게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EE라고 줄여 말하는 건데 그걸 나오면 최대 6개월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영어 점수, 학력 뭐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점수화하는 거예요.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이민성에서 자 이번엔 몇 점이야 이렇게 뽑거든요. 그 점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영주권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 넣고 심사를 거쳐서 이제 영주권 카드가 나오는 건데 그게 말만 익스프레스지 요즘은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민관들이 심사하고 있는 서류가 너무 많으면 계속 그렇게 점수를 공개하고 뽑는 게 힘드니까 아예 점수도 안 뽑았어요. 그래서 대체 점수가 언제 나와?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운이 좋게 제가 만들어 놓은 점수가 한 번에 뽑혀서 자격이 됐고 자격되는 시점으로부터 이제 서류 심사를 해서 나온 게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정말 운이 좋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냐? 그 1년 동안에 학교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어서 학교 지원을 했고 지금 9월에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무슨 과를 입학하는지 그 과를 왜 선택했는지는 다음 영상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캐나다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이민할 수 있어요. 근데 운이 좀 따라줘야 되고요. 여기서의 운이라는 건 인복이 가장 큰 운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 즉 나의 비자를 개런티 해줄 수 있는 어떤 고용주를 잘 만나는 게 정말 좋은 운이고요. 본인의 멘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캐나다 오고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건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출퇴근만 해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힘들지만 어떻게 다 이러고 사는데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출퇴근 그 지옥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지점에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알아야 그래도 이 험난한 이민자 생활을 잘 극복해내고 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에 살다 보면 무너지는 순간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와요.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약간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이 멘탈을 때려 맞으면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막 사람이 무너져 내리기만,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너무 마음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니까 슬프잖아요. 나 가서 잘 살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나는 언제 한 번은 무너져, 기억해, 나 언제 한 번은 무너질 거야, 너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잘 돌아봐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워홀 35살까지 된대요. 제가 황펜과 행여를 캐나다 워홀 오도록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영상을 며칠 뒤에 다시 보니까 중요한 걸 빠뜨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워홀러 시절에 조금 안정감이 있었던 거, 그래도 멘탈을 쉽게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워홀 올 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미 하고 있던 재택근무 일이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면서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을 여기 현지에서도 구한 거였고요. 그래서 꽤나 한 1년 반 넘게 LMIA를 따고 풀타임으로 일하던 때에도 한국에서 번 돈이 꽤나 많았어요. 여기 현지에서 번 돈보다 그 제가 재택근무로 받고 있던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캐나다를 잘 누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항상 더 있었던 거죠. 매달 한국 통장에 계속 꽂히던 월급이 있으니까. 네. 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이렇게, 저 사람은 그래도 큰 마음의 동요 없이 영주권까지 잘 땄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오해하실까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 캐나다라는 공간을 더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와 같이 워홀 막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이제 만 30세가 아닌 만 35세가 워홀 막차가 되겠네요. 여러분, 저희는 30대는 가진 거는 기술, 좀 노련함 이잖아요. 돈 많이 모아서 오세요. 돈 많이 모아서 오시고, 저처럼 재택근무 일을 하나 잡고 오시는 것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큰 도움이 된다.
돈이 많아야만 성공적인 워홀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불안의 지점을 자주 가지 않도록 좀 막아준다. 돈이 있으면. 네. 친구들아, 지금이다. 캐나다 와라. 와서 나랑 같이 이민 1세대가 되자. 네. 집에 가보겠습니다. 퇴근했거든요.